지금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북한군을 겨누고 있는 탱크와 미사일 속에 러시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때 우리는 러시아를 북한의 배우가 아닌 우리의 국방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줄 은밀한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기술의 대가가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목줄을 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넘겨준 무기 기술이 이제는 북한의 핵무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은 단순히 외교적 마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 깊은 곳에 박혀있는 러시아의 흔적, 즉 불곰사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도박이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는지 그 잔혹한 이면을 파헤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푸틴이 한국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지, 그리고 그 레드라인 너머에 어떤 끔찍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 실체를 명확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30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련이 붕괴하며 우리에게 갚지 못한 막대한 차관을 무기로 갚겠다며 시작된 불곰 사업은 당시로서는 신의 한 수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구할 수 없던 공산권 최강의 무기인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그리고 휴대용 미사일들이 우리 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이 러시아산 무기들을 뜯고 분석하며 서방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파괴적인 메커니즘을 습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탄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천궁의 유전자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는 러시아의 S-400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의 정교한 기동 뒤에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기술을 자양분 삼아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한 셈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키워준 제자가 이제는 자신들의 적국인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의 병기창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단순히 말로만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을 정확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고 살상 무기를 제공하려 할 때마다 푸틴은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은의 손을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러시아에서 받아온 그 핵심 기술들, 즉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 기술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 그리고 군사 위성 기술을 북한에 그대로 넘겨주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아 완성한 기술이 이제는 북한의 손에 들어가 우리를 겨누는 창이 되어 돌아오는 이 기괴한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넘겨주는 순간 미국의 해구사는 흔들릴 것이고 한반도의 세력 균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안보자산이 단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경제적, 군사적 재앙입니다. 더욱 냉혹한 현실은 우리 기업들이 처한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폴란드에 수조 원대의 무기를 수출하며 쾌거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 무기들이 결국 러시아군을 겨누게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산 무기가 전장에 등장하는 순간 한국을 비우호국을 넘어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들의 수조 원대 자산은 이미 인질이나 다름없고 에너지 공급망 역시 러시아의 손가락 하나에 휘청거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명분과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의 핵무력을 완성시켜서는 안 된다는 실리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그 대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으로 치러야 합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이 거대한 폭풍을 잠재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거대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러시아가 우리에게 건네주었던 기술의 정수, 이른바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유전자가 어떻게 북한의 손에서 변이되고 있는지 그 끔찍한 과정을 들여다보십시오. 북한이 최근 연이어 발사하며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넣었다고 자랑하는 KN-23 미사일은 외형부터 성능까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판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합법적으로 전수받은 미사일 회피 기동 기술과 정밀 타격 알고리즘이 이제는 러시아의 묵인 혹은 적극적인 기술 지원 아래 북한의 손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가 비슷해졌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즉 LSAM과 천궁이 정면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창을 만들어준 이가 이제는 그 창을 막는 방패의 설계도까지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설계한 시스템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에 전수하는 단 한 줄의 코드가 우리 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고 요격 미사일을 허공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서늘한 시나리오는 바다 밑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활을 걸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십시오. 과거 소련 붕괴 직후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들여왔던 퇴역 잠수함들의 내부 구조와 추진 체계 정보는 우리 잠수함 발전에 비약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바로 러시아의 최첨단 정숙성 기술과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입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소리 없이 우리 해안가 앞마당까지 들어와 핵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상황. 이것은 우리가 러시아에 건네준 경제 차관의 대가로 얻었던 기술적 우위가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압박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한국의 압도적인 탄약 생산 능력과 무기 제조 역량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끌어들이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국산 포탄이 러시아군의 심장을 타격하는 장면이 생중계된다면 푸틴은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한 기술 봉인을 해제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식 무기를 넘겨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찰 위성의 눈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뇌를 달아주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핵미사일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는 것이 생존의 제1원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가 쥐고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카드, 바로 자원과 에너지의 무기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방위산업이 아무리 세계적이라 해도 그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원료와 에너지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그 위상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팔라듐 생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각종 희귀금속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핵심 부품들이 러시아산 원자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구조 속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푸틴이 원자재 공급의 밸브를 살짝만 조여도 전 세계가 열광하는 K방산의 생산 라인은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초크포인트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향하던 우리 물류의 대동맥은 이미 반쯤 끊겼고 오호츠크 해와 동해를 잇는 길목마다 러시아 함대의 위협적인 기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라는 작은 섬 안에 가두려는 거대한 포위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부메랑, 안보의 인질극, 그리고 자원의 봉쇄라는 삼중고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돈 대신 무기를 받아서라도 국방력을 키워야 했던 빈곤했던 시절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육지책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청구서의 금액은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막대합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서방의 방패가 되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기술을 받아들였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침묵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이 냉혹한 체스판 위에서 중립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고 우리가 나서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이 완성됩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피 흘리는 대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의 편에 서는 것을 넘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레버리지를 찾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함부로 북한의 기술을 넘기지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수,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지 못하게 만들 전략적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타개할 최후의 전략적 선택지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러시아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의 요구에 등 떠밀려가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다가올 폭풍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전략은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의 수준을 러시아의 행동에 정밀하게 연동시키는 레드라인 외교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 위성 기술을 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 미사일을 보낸다. 러시아가 북한의 잠수함 기술을 넘기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의 모든 봉인을 해제한다는 식의 냉혹하고 구체적인 상호 확증 파괴의 논리를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주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만큼 러시아의 전장 상황도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푸틴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생존을 위한 협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군의 무기 체계에서 러시아의 유전자를 지원해내는 기술적 독립을 내넘어 러시아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초격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불곰 사업으로 얻은 기술이 우리의 기반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기반 위에 인공지능과 양자암호, 그리고 극초음속 기술을 결합해 러시아와 북한이 분석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방패를 구축해야 합니다. 적이 알고 있는 우리의 기술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약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청운과 현무의 다음 세대는 러시아의 설계도를 완전히 탈피해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비대칭 전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영리한 경제 안보 전략을 가동해야 합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가 마주할 폐허 위에서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것은 결국 제조 역량과 인프라 복구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엘리트들과 실무 세력들에게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실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즉, 안보는 미국과 철저히 공조화돼 러시아와의 경제적 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이중 트랙의 묘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내부의 단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방 기술이 유출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안보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적에게 가장 큰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러시아산 무기 도입의 역사가 지금의 위기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가 30년 뒤 우리 후손들의 생사를 결정할 것입니다. 방위 산업의 성장에 취해 안보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출하는 포탄 한 발, 전차 한 대가 국제 정세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구걸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자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며 동시에 러시아의 기술을 흡수해 그들을 위협할 정도의 저력을 갖춘 전략적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결코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의 운명은 언제나 바람 잘 날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해 돛을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기술을 쥔 손에는 반드시 국익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쥐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체스판 위에서 푸틴과 김정은 그리고 백악관의 수장들이 다음 수를 고민할 때 우리는 그들의 수를 읽는 것을 넘어 판 자체를 새로 짜는 대담함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잔혹한 연결고리는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겠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냉철한 현실 감각과 치밀한 전략만이 이 거대한 혼돈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방패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험한 도박판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쥔 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패를 언제 던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보 의식을 깨우고 국가 전략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흩어진 국제 정세의 파편들을 모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다가올 미래를 냉정하게 응시하십시오. 전략적 인사이트를 갖춘 당신만이 이 격동의 시대에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대본의 모든 서사를 마칩니다. 이 시나리오가 대한민국 자원 전략과 국방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세부 분석이나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지정학적 영향력을 다루고 싶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뵙겠습니다.